9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부시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살빔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봅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머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모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권의 주요 인사가 어떻게 단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왕 다윗으로부터 넓은 영토를 물려받게 된 솔로몬은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잘 앉혀야 했습니다.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이 모든 정사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만기친람에 빠져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를 하다 보면 아랫사람의 창조성을 죽이게 되고 이러면 참모들이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지도자의 지시만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잘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솔로몬의 인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세력을
끌어안았다는 점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부왕을 섬겼던 사독의 아들입니다.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다윗 왕 때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 때 시위대 장관이었던 버나야는 전군을 통솔하는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아사랴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 사붓은 다윗 왕 때 선지자 나단의 아들입니다. 부왕의 대신들의 아들들을 중용한 데는 구세력을 포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그들이 아버지의 전문성을 이어받았다는 뜻도 됩니다. 보통 새 정권이 들었으면 조직협편에 나서고 과거 정권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을 교체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무조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와 코드가 달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옛사람이나 그들의 자제들을 과감하게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존 체제에 안주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새롭게 조직을 개편했고 유능한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서 앉혔습니다. 아이살이 맡은 국내 대신이란 자리는 다윗 왕 때는 없던 자리입니다. 국내 대신이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총무 비서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일종의 대통령의 집사인 셈입니다. 다윗 왕 때와 달리 솔로몬 시대에는 왕궁의 규모가 커져서 궁전 내의 재산 관리와 기타 자빌이 많이 생겨났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솔로몬이 내각을 개편할 때 그의 인사를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임기가 남았는데도 무리하게 물갈이하려는 요즘의 정치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새 내각을 조각할 때 완전히 새롭게 바꾼 것도 아니고 또 기존 세력으로만 채운 것도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구의 조화를 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비율로만 채운다는 개념보다는 각자의 인물의 특성과 재능에 따라 맞는 일을 맡겼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성경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낡은 부대가 터져 부대도 못 쓰고 술도 버릴 것입니다. 부대를 바꾸어야죠.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까지 함께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각을 새롭게 개편한 솔로몬은 전 국토를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할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도지사인 셈입니다. 왜 12개 행정구역일까? 그것은 이전에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지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고 그 지역을 관할할 행정 책임자를 세운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시스템도 바꾸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익 집단의 힘이나 정치의 논리에 따라 자꾸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12장관의 이름을 보면 11, 15절에 좀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위가 12지역을 관장하는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그렇다면 여기 이 두 사람 사위들이 지역 장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최소 20년 이상이 지나야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위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바로 조각된 내각 개편에서 선임된 인물은 아닙니다. 후일 인선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위가 지방장관 고위직 자리 2개를 꿰찼다는 것은 세습의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특권 세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천명이라고 본다면 고작 사위 둘을 지방장관에 앉혔다고 해서 특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집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름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자수성가한 인물인 듯 합니다. 아무리 사위라도 능력 위주로 뽑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능력만 되면 눈치 보지 않고 세웠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국가 조직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국가 조직을 정비한 것은 지혜로운 왕의 지혜로운 조처였습니다. 조직을 잘 꾸리는 것은 훌륭한 리더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좋은 조직은 구성원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하도록 해주고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지혜의 주님,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적절하게 사람을 잘 배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성원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하여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